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아이들의 돼지 잡기. 이 동화의 원형은 그림 형제의 동화책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너무 잔인해서 그 후 삭제가 된 것인데, 옛날 네덜란드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어느 날 아이들이 아버지가 돼지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돼지의 네 다리를 묶어 나무에 매달고 목을 따고 목에서 흐르는 피는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발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다 잡고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은 재빨리 돼지 잡기 흉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내가 돼지가 되라고 동생을 윽박질러 매달고는 칼로 목을 따자 비명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죠. 작은 아들의 목이 잘려진 광경을 본 어머니는 격앙된 나머지 큰 아들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아들의 심장을 단번에 찔러 죽여버렸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자기가 갓난아기를 대야에서 목욕시키다가 뛰어나왔다는 것이 생각나 달려가 보니 아기는 대야에 빠져 익사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그대로 목을 매달아 버렸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도 집안에서 일어난 참사를 보고 지병인 심장발작을 일으켜 어이없이 가족의 뒤를 따랐답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한 가족이 모두 죽은 것인데, 다음 날 이 가족의 돼지잡기 놀이를 본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도 돼지잡기 놀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살게 괴롭혀 주던 아이에게 돼지 역할을 강제로 떠맡기고 여럿이 그 아이의 손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고 목을 땄죠. 그 피로 소시지 만드는 역할을 맡은 여자아이가 아이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사발에 열심히 받았는데, 마침 동네의 시의원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어서 온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비슷한 이야기가 그림 동화집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진짜로 성가신 일들은 그 후에 차례로 일어났답니다. 우선 돼지 잡는 역을 맡았던 아이가 불려나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신문을 받았는데, 아이는 옆집 아이들이 한 돼지 잡기를 흉내낸 것뿐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나 조사해보니 그 집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돼지 잡는 역할을 한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것은 분명히 학교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시장은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재빨리 마을에서 도망쳐 행방을 감추어 버렸어요. 시장은 부득이 교장을 파면시켰는데, 교장은 해임에 불복해 진짜 원인은 마을 어른들이 공공연히 돼지를 잡기 때문이며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답니다. 교장이 시의회에 호소를 하자 의회에서는 기탄 없는 논의를 거친 후 이 사건은 결국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을 면직시켜버렸죠. 물론 시장도 승복하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이 마을에 국왕이 지나가자 시장은 왕에게 호소하며 바른 판결을 부탁했답니다. 왕은 사정을 듣고 당장의 돼지 잡는 역을 맡았던 아이를 체포해서 그 아이가 돼지 역할을 한 아이에게 한 것과 똑같이 거꾸로 매달아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손을 뒤로 묶고 목을 베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판결이 마땅치 않았고 오히려 분개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특히 왕에게 처형된 아이에게 동정이 쏠렸는데, 그렇다고 왕에게 당당히 맞서서 대항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왕에게 처형된 돼지 잡는 역을 맡았던 아이의 동상을 마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 마을에서는 돼지나 양을 죽이지 않기로 하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는 육식 반대 도실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자 육식 금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고, 어느새 육식 금지는 유명무실해져서 다른 마을에서 잡은 가축의 고기를 사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동상은 이 마을 광장에 남아있는데, 동상은 칼로 아이의 목을 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칼에는 왕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 동상 아래에는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무슨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지상 최초의 행복한 부부가 된 판도라. 이야기가 좀 짧아서 신들이 여자에게 질투와 자부심을 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준 것에 화가 난 제우스는 화풀이로 프로메테우스 대신에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인간들을 괴롭혀 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솜씨 좋은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해서 진흙으로 반죽해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판도라는 이름 그대로 신들에게 온갖 선물을 받은 여자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도 지지 않는 빼어난 미모를 비롯해 여자가 바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테나만은 제우스의 어린애 같은 장난에 진절머리가 나고 여자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판도라에게 현명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피메테우스는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이름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매력적인 판도라를 보자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형 프로메테우스의 충고를 무시한 채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판도라는 지혜가 없는 대신에 호기심이 지나칠 만큼 많았기 때문에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 뚜껑을 열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프로메테우스가 비통한 신음소리를 내며 필사적으로 달려가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데 일설에 의하면 상자에서 온갖 재앙이 튀어나와 세상에 퍼졌고 희망만이 상자 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다른 일설에 의하면 상자에서 나와 행방불명된 것은 모두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한심한 희망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히 신화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대로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문혁들 그리스사 이야기 5번째 이야기 인간에게 지혜와 문화를 준 프로메테우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귀찮은 일이었는데 상자에서 튀어나와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여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질투라는 것으로 지상의 여자들은 판도라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인정한 후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서로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평가하고 질투를 했는데 곤란해진 프로메테우스는 상자 속에 남아있던 것 중에서 자기를 안다는 극약을 꺼내 여자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못생긴 것을 알고 자살하는 여자들이 속출해 그대로 두면 여자들은 모두 자살을 하고 지상에서 판도라만이 최후의 여자로 남게 될 상황이었죠. 프로메테우스가 상자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온 세상의 여자들에게 희망을 뿌렸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신의 성견지명에 만족을 하면서 희망을 뿌리자 자살은 멈췄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질투하면서도 자신의 못생김에 절망하는 일이 없어지고 대신 자신도 반드시 밉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인간들을 돌봐주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했답니다. 그는 천진난만한 판도라에게만 열중해서 두 사람은 지상 최초의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잘못은 2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아이들의 돼지잡기였습니다.